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할 수 있는 데까지만. 네네. 예, 저는 이제 작년 10월에 군에서 전역을 했고, 지금은 어제 개강을 해서 막 대학교에 복학한 24살 대학생입니다. 그 유명한 복학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예. 말씀 주제는요, 대충.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가 냈던 장병복지 공약에 대해서 되게 와닿는 부분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공약이고, 네. 그다음에 직접 겪어보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지도자라면 나라를 맡길만 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 나누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남자분들이 알 것도 같지만 사실 군대 장병 제대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지금 쭉 하면 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에 전역하고 이제 막 복학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여럿 있습니다만 오늘은 끝난 지 얼마 안 된 제 군 생활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남들이 제일 재미없는 얘기는 남이 군 생활한 얘기다라는 얘기 많이들 하시지만 제가 이재명 후보의 실력을 가장 분명하게 또 피부에 와닿게 최근에 느꼈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좀 더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 장병들에게 가장 중요한 최근에 있었던 장병복지 여건의 가장 큰 변화가 뭐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번 정부 들어서 병사들도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군에 복무하는 것이 세상과 온전히 단절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변화였는데요. 다만 부대에 와이파이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안상 이유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써야 인터넷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입대했을 때 제가 쓰던 통신사에는 군인 요금제가 2개 있었습니다. 10기가에 33,000원짜리가 하나 있었고 100기가에 55,000원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입대해서 첫 한 달을 써보니까 20기가 정도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요금제 사이에 애매하게 걸렸어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요금제를 해야 될까? 근데 하루에 몇 시간 되지도 않는 개인정비 시간에 그 시간마저도 내가 데이터 걱정을 하면서 폰을 써야 되냐. 그거는 이제 막 군에 던져진 새까만 이등병한테는 너무 억울하고 막막하고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좀 더 내더라도 55,000원짜리 100기가 요금제를 쓰기로 했습니다. 비싼 요금제를 쓰도록 유도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게 억울하기도 했고요. 또 안 그래도 얼마 안 되는 월급인데 한 달에 2만 원 더 되는 돈이 계속 추가 지출이 생긴다는 점이 아깝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장병 통신요금 반값 공약을 발표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낸 공약이기 때문이었고요. 지금은 평일에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국방부 계획대로 점점 더 확대돼서 장병들의 데이터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훨씬 더 효용이 크고 체감할 수 있는 필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 복무 대상자라면 또 가족 중에 복무 대상자가 있다면 누구나 복무 중에 다치지 않을까, 다치면 어떻게 될까 한 번쯤은 걱정을 해보신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는 군 생활 도중에 왼쪽 눈 밑이 찢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있고요. 그래서 다쳤을 때 국군병원에서 꿰맬 수 있었지만 그래도 얼굴인데 흉터를 최대한 덜 남기고 싶어서 이제 제가 원해서 제 의지에 따라서 민간 성형외과를 가게 됐습니다. 그 대신에 제 월급 일주일치 정도 되는 돈을 병원비로 내야 됐어요. 국군병원에 가면 공짜로 할 수 있는데 네가 원해서 민간병원에 갔으니까 그 비용은 네가 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군에서 비용을 부담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복무 중에 다쳐서 얼굴에 흉터 남을지 모르게 생긴 것도 되게 서러운데 이 정도는 국가가 책임져줘야 하지 않을까 되게 억울하고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군에 입대하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 때 입대를 했고 복무하는 와중에 이제 집이 경기도로 이사를 가서 혜택을 받지는 못했는데 그 성형외과에서 병원비를 내면서 경기도 청년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입대 장병 상해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보장 범위도 최대한 넓히겠다라는 공약이 처음 나왔을 때 나는 비록 전역을 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겠지만 내 후임들 또 앞으로 입대할 후배들은 그 똑같은 서러움을 훨씬 덜 느낄 수 있겠구나. 되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병복지 공약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후보의 공약대로 신병교육시설이 개선된다면 이제 막 새로운 환경에 던져진 어렵게 적응해야 하는 훈련병들이 훨씬 건강하고 수월한 훈련소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의 공약대로 군 복무 학점 인정제가 확대되고 복무 기간 중 온라인 강의 수강을 통해서 최소한 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저는 군 복무로 인해 늦어지는 졸업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또 복무 기간 중에 생기는 학업 단절을 훨씬 더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아무리 여건이 개선되더라도 군 생활을 오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접 복무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군 생활 자체가 짧아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장병복지인데요. 이재명은 그것까지 했습니다.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징집병 그리고 학군장교의 복무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병영생활 그리고 장병복지의 근본적인 변화까지도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장병들의 생활 여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관심은 굉장히 촘촘하고 정교하다고 느꼈습니다. 전 지난 1월에 이런 내용이 담긴 이재명 후보의 장병복지 공약을 후보 대신 직접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약 내용을 미리 좀 살피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시절에 당했던 산업재해 때문에 군복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께서는 청년 장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과 아쉬움을 겪고 있는지 정말 잘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도 이 정도로 깊게 이해를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지도자라면 우리 삶을 또 내가 사는 사회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의 삶을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할 진정성이 있고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낼 능력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과 능력을 지난 12년간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실적으로 증명한 지도자입니다. 이런 의지와 실적을 갖춘 지도자가 장병복지 하나만 잘하겠습니까? 그에게 더 큰 권한을 쥐어준다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를 구석구석 살피고 필요한 일을 찾아내 더 큰 성과로 보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실력을 신뢰하고 그가 보여주는 변화에 대한 비전을 굳게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의 철학입니다. 그 철학은 이대남과 이대녀를 갈라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차별받고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뿐입니다. 공정과 정의 그리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으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유권자들께 특히 군복무의 당사자인 제 또래 20대 남성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가 더 나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누가 정말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선택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1번 이재명이 보일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오시죠. 예. 응원해 주시고 예. 일부 대학생 안 갔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가요? 예. 민증을 깔 의향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같이 보이는 뭐 네. 느낌? 예. 아직 예. 진로를 예.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정했나요? 뭐 몇 가지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학원을 갈까 로스쿨을 갈까 그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병복지라든가 군인들에 대한 상해 보험 그리고 선택 모병제를 통해서 군복무를 단축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하셨는데 지금 게시판에는 청년에 관한 말씀이 한 30% 정도 되는데 나머지 70%는 다 단일화 얘기입니다. 왜냐면 워낙 아마 새벽에 있었던 일이라 이게 지금 온통 예. 언론의 주요 이슈라 안 하고 넘어가면 좀 비겁하게 피해가는 것 같아서 우리 청년분의 의견도 어떠신지 간단히라도 한번 아침에 소식 들으셨나요? 네네, 소식 들었고요. 어떤 생각이 맨 먼저 드셨나요? 새벽에 일단 잠깐 당황을 하고 사실 제가 제 개인 SNS에도 길게 글을 써서 올리는 바람에 이제 잠을 별로 못 잤는데 예, 참 도움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제 인생에 여러 가지로.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적었는데 상황은 달라졌지만 판세가 달라진 거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만약에 별 차이가 있다고 한들 우리가 뭐 쉽게 이길 것 같아서 뭐 이기면 국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서 이 선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겨야 되기 때문에 또 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선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세가 어떻게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달라질 것이 없다. 예. 1000만 표를 이기고 있든 1000만 표를 지고 있든 간에 우리는 투표가 종료하는 시점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하고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예, 저도 최선을 다하고 제 위치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또 앞으로 보실 분들도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끝까지 하시면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또 예,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새벽에 진심을 담아서 SNS에 글을 쓰셨군요. 예, 오래 알겠습니다. 걸렸습니다. 우리 청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